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특검법 이번에 당 차원에서 네. 발의가 된 겁니까? 네, 아직 저희는 발의는 안 했고요. 네. 월요일 날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 초안을 다 만들어서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동 발의를 위해서 민주평화당에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자유한국당만 발의를 먼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지금 네. 발의한 상태고. 네네. 자, 특검의 수사 범위 정도는 그래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겠죠? 예, 저희는 불법 댓글 활동에 전모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와 드루킹과의 연계성, 또 예.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예.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 누름나무 출판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들이 어디에서 출처가 되어 있는지 뭐 등등,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 후보의 인지 여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보낸 기사의 인터넷 주소, 또 10건의 기사 URL,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경찰이 드루킹을 구속한 거는 평창올림픽 비방 댓글 때문인데 그것보다는 대선 때 어떤 활동을 했냐 그걸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게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그칠 거면은 특검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특검을 여당이 받아야지만 국회 정상화를 해주겠다 전제 조건으로 걸었는데 네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국회를 열어서 일을 진행하면서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선 당장 특검이 법이 발의돼서 통과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전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되는 과정이 지극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빠르빨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특검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도 못 믿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물론 예. 제가 검찰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선 당장에 필요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의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방금 또 지금도 그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를 했어요. 이 사과 내용은 본인들이 저번에 발표했던 거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경수 의원은 의례적 답변만 했다. 요거에 대해서 잘못된 발표였다 이런 사과입니까? 그렇죠. 제가 4월 16일 날 서울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오전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저희 당에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경찰청장이 예. 그 인터넷 댓글에 몇 개를 보고 정확한 사건 전모를 파가지도 않으면서 몇 개 보고 마치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별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예. 감사하다는 의례적인 그런 인사 정도 한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듯한 발언을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예.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수사부장이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예. 이렇게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단히 경솔하고 잘못된 지난번 브리핑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지금 경찰에서 가장 제가 못 믿는 것은 3월 21일 날 드루킹이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드루킹을 경찰에서 한 번인가 소환조사했고요. 네. 검찰에서 한 번 소환조사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소될 때까지 2번 소환조사했다는 건데 이런 거는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휴대폰 170개를 수거를 해서 지금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통신 내역 조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지금 부실한 수사가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 특검법을 받아주지 않으면 특검법 통과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정부 여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예. 어떤 태도를 보였고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예. 특검을 요구하면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거부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특검을 못 받을 저는 이유가 없다고 이유가 생각하고요. 없다. 김경수 의원도 또 특검까지 다 받아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예. 얘기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받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도 법률가 출신이니까요. 네네.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국가기관 동원해가지고 댓글을 불법적으로 다른 거 하고 예, 지금 드루킹은 민간인 신분에서 온라인에서 댓글 다른 거잖아요. 이건 네네.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지와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또 중앙선관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특히 맵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분명히 헌법 정신에도 반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단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요즘은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을 할 때 각 당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것을 절반 내지는 그 이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전체적으로 왜곡을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예. 그 왜곡을 시킨 사람들의 의도대로 후보자가 추천되고 당선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대단히 민주주의의 큰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 지난 1월 달이라고 하던데 예, 예. 그러면은 대선 때 만약에 드루킹이 활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럼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저도 뭐 그렇게 했다라고 무슨 뭐 심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지 매크로가 언제 구입이 돼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예. 대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예. 저렇게 나오는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 공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미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발생되고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하는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 것은 또 야당의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김영호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네네. 근데 김영호 의원 이야기는 이 국가에서 했던 국정원 댓글 조작보다 드루킹 네. 댓글 조작이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거기 혹시 동의하십니까? 더 심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분명히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는 반드시 근절돼야 될 중대한 범죄인 것이고요. 예. 다만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보다도 훨씬 더 범죄성이 더 크죠. 예. 사실은. 그 네. 드루킹이 그 과거에 글을 쓴 걸 보면요. 네. 뭐 댓글 이외에 자신의 네. 블로그에 글을 쓴 거 보면 네. 안철수 대표는 이명박의 아바타다 이런 글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드루킹이 분명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특히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전략보고서라고 만드는 그 문서에 그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민주당의 과거에 몸담았기 때문에 예. 그 선거 치를 때 전략보고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되고 누구누구에게 배포되는지 제가 그 경위를 좀 압니다. 그거는 소수 몇 명들에게 대외비로 관리되고
보고되는 문건이거든요. 예. 근데 문건에 안철수를 갑철수, MB 아바타 이런 예, 점을 예. 집중적으로 부각시켜라. 예. SNS를 통해서 파급시켜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드루킹이 이걸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드루킹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지지율이 근접한 때부터 7일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네거티브 공격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드루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민주당이 기획하고 드루킹이 실행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관련해서요.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예. 지금 야당의 단합을 촉구했거든요. 안철수 예.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예. 그러면서 모든 야당 지도부가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공동행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하고의 연대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요건은 예외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것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저희가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예. 때때로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예. 중요한 사안마다 건마다 연대할 것은 또 연대할 일이 있죠. 그러면 특히 선거연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선거연대 안 한다고 저희가 얘기했죠. 정책연대는 합당은 절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정책연대는 가능하다. 정책연대도 건 바이 건이죠. 네, 특히 이런 경우는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여당의 핵심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보통 대립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당이 다 단합해서 해도 해결 될지 말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내놓을 특검법 법안 말이죠. 네. 거기에는 특별검사 추천은 누가 어떻게 하게 돼 있고 최종 임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안은 지난번 최순실 사건 그 케이스를 준용을 했는데요. 예. 이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을 2명을 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 오로지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그중에 임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난번 최순실 사건 때 이렇게 했거든요. 예, 똑같네요. 예. 예.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